송 전 대표가 두 번이나 자진 셀프 출두를 했죠, 검찰에. 그러나 아직 검찰 관계자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 전 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느라 자신의 소환을 미루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엿먹이는 거죠. 9,700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있다?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송영길을 타켓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냥개죠, 사냥개.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송 전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데 혹시 혁신위가 엊그제 출범하면서 돈봉투 의혹부터 짚어보겠다라고 해서 뭔가 조바심 느낀 건가요?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양금희 의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져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다른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돈 봉투를 전달받았던 민주당의 20명 정도로 특정되는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방탄을 하는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을 쓰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방탄을 할 수 있어. 이런 상태가 되다가 이게 벗겨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송영길 대표의 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귀국할 때 거의 뭐 완전 귀국 어떤 영웅처럼 귀국하시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말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동시에 본인이 이제 휴대폰을 새 휴대폰을 낸 거를 깡통 휴대폰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본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퍼포먼스를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나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볼 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구나. 예. 자, 송 전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럼 안 된다. 절대 반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내려놨는데요.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불체포 특권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김종혁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박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면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봐야 돼요. 민주주의 역사 과정에서 나온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행정권의 남용, 그러니까 이제 옛날 왕정 체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과정에 넘어갈 때 국가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것이 삼권 분립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는 독립을 이뤄주고 입법부에게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불체포 특권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권을 남용해서 결국은 검찰권이나 경찰권을 남용해서 의원들의 입법권 제한을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만들어준 게 방어선으로 만드는 게 불체포 특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독재 정권, 군부 정권에 민주당의 야당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입법권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민주주의의 퇴행 아니냐,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독재 정권처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어떤 걸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봤을 때 송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대체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나온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저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뭔가 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가 좀 있나? 이걸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무슨 얘기가 있나? 근데 그게 뭐 온 국민이 다 그 녹취록을 들은 상태여서 뭐 네.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얘기하기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투항주의자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투항주의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프레임과 싸우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시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수없이 만약에 체포영장이 오면 아니, 그런 불체포 동의서가 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뭐 전직 대표이기도 하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예. 그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 색칠이 돼 있는 거죠.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뭐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권세정 기자님, 무저항 정신, 눈물 나는 거다, 간디 같다, 평화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조금 많이 앞서 나가신 게 아닌가. 전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사실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데 당하고 있다 이런 논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은 그 무저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는데 이게 또 어떻게 무저항 간디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저도 이 점이 약간 그래서 무저항 하니까 이제 사회자도 그럼 혹시 이제 근데 거기서 맞다고 얘기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간디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럴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제 간디에다가 이렇게 좀 비교를 했나.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전 장관을 드레피스 사건에 이제 네.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드레피스는 죄가 없는데 만들어서 다 갖다 붙인 거였잖아요. 그런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얘기다 보니까 드레피스건 뭐 간디건 그래서 자꾸 이제 비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위인들의 비유를 하는 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정치 검찰로서의 부당한 권력 행사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도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어제 가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우원식 송갑석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하셨지만 케이스마다 다르고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앞서 박성준 의원께서도 역사적인 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도 이제는 포기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게 뭐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검찰과 죄송합니다. 검찰과 민주당이 굉장히 각을 세우게 된 계기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난 정부 때 조국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대립의 구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들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송영길 대표의 돈 봉투 관련된 리스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은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자기들의 부정과 부패,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씌워져 있는 프레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계속 검찰하고의 각을 세우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고한데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이 독재가 아니면 뭐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한 일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 잠깐 자막에 나가잖아요. 그 여당의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는데 112명 중에서 93명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 그래도 인식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치 쇼잉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정적인 어떤 수사라든가 정책 행위를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의 당론이라든가 공론도 제대로 못 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건 112명 중에서 94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이건요. 그게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 뭐 해외 출장을 가 있는지 뭐 그런 개인 사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박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불체포 특권 헌법에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는 왜 포기하겠다고 그럽니까? 그 이전까지는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것을 수호해야겠다고 하다가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 본인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본인이 입장을 바꿀 정도로 생각이 굳어졌다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분명한 건 불체포 특권은, 그리고 면책 특권과 같은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제기되는 특권들은 그 모든 국민들이 야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특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었어요. 헌법에는 존재했지만 의원들 스스로도 아니 난 그거 그 적용 안 하고 내가 직접 갈래, 그냥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을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까지 8건 중에서 이재명 대표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4명이 전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살린 게 이재명 대표세요. 그래서 자기 당 4명을,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을 다 방탄 국회로 이것을 방어해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7, 8월 달이 돼서 또다시 방탄 국회를 여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러려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대표로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잠깐만 박상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장실질심사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바로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우리 판사 앞으로 갑니다. 가서 체포를 하게 될지 않게 될지 이 모든 부분은 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런 제도로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은 거면 안 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 체포를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